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떠난 곳은 인천 강화도. 이곳에서 만날 부자 농부는 과연 누구일까? 설마 이 목각 인형? 무슨 정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곳. 그런데 이때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곳에 누군가 있다. 우리 주인공? 여기가 농장이 맞나요? 아, 농장 맞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농장은 농장이라는데 뭐 하는 데인지 도통 모르겠고 드디어 그 정체가 공개된다. 부자 농부의 작물이 나무? 나무예요? 무슨 나무이기에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이 나무 밑에는 상황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상황버섯? 이게 상황버섯입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그 상황버섯. 노란 빛깔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한 5, 6년 자란 건데요. 이건 1kg가 120만 원. 이게 120만 원이라고요? 매출로 따지면 한 3억? 1년에 무려 3억! 상황버섯은 나에게 맡겨라. 이 버섯 하나로 연매출 수억 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 오늘의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상황버섯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는 고범수입니다. 귀농 21년 차 인생 역전의 주인공 고범수 씨를 만나보자. 부자 농부가 살고 있는 인천 강화도. 비닐하우스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이 고범수 씨의 농장이다. 매일 아침 9시면 고범수 씨의 일과가 시작되는데 그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바로 이 하우스. 상황버섯 원목이 즐비하게 세워진 이 공간에서 밤새 버섯들이 안녕한지 살피는 것이다. 마치 자식을 돌보듯 꼼꼼하게 나무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왜 그러시죠? 무언가를 보고 놀란 고범수 씨. 다른 나무들도 급히 살펴본다. 급기야 나무 밑둥에 버섯을 털어내기까지. 왜 이러는 걸까?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이 보이시죠?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렇게 여기 벌레입니다요. 움직이죠? 그가 놀란 건 바로 이 벌레 때문. 여름철에는 이제 그 버섯에 벌레도 많고 또 이런 잡균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곰팡이하고 이제 이런 해충 이런 걸 이제 잡아주는 걸 중점으로 하죠. 첫 번째 하우스를 다 둘러본 고범수 씨. 바로 다음 하우스로 이동한다. 두 번째 하우스에선 습도 조절을 위해 스프링클러가 시원하게 물을 내뿜는 중. 상황버섯은 계절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잘 자라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평소 흔히 만나기 힘든 상황버섯. 어떻게 자라는 걸까? 멈췄다가 덮고 멈췄다가 덮고를 반복하면서 자라는 다년생 버섯인데 얘는 이제 6개월 이상 자란 거고요. 요거는 2년 정도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두께라든가 또는 이게 색깔 이런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니 시기에 따라 그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목질 진흙 버섯이라고도 불리는 상황버섯. 동의보감엔 상목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소화기 계통의 약 효능이 뛰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래 묵을수록 효능도 좋아져 다년생 상황버섯은 인기가 좋다. 이거는 지금 뭐 한 5, 6년 자란 건데요. 이건 1kg가 120만 원. 이 정도 자라면 말 그대로 버섯이 금값.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보는 다른 버섯과 비교해도 상황버섯은 그 값어치가 남다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고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상황버섯은 다년생 버섯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느타리라든가 표고, 팽이 이런 버섯들은 오늘 따고 내일 또 따기 때문에 사실 실패 확률이 많이 위험이 작죠. 이 다년생 버섯은 몇 년 동안 크는 버섯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돼 버리면 그 몇 년이 날아가 버리는 거라 좀 더 재배가 좀 더 어렵다고 봐야죠. 이렇게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상황버섯 하우스가 무려 7동.
이 안에서 자라는 버섯들이 고범수 씨에게 안겨주는 수익은 과연 얼마일까? 연매출이 어느 정도나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매출로 따지면 한 3억? 상황버섯으로 연매출 3억? 이 버섯으로 큰 돈을 벌며 부자 농부가 된 고범수 씨. 하지만 그가 얻은 지금의 성공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는 원래 유명 자동차 회사에 다니던 대기업 직원.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출장길에 알게 된 일본 농촌의 여유로운 삶이 그의 삶을 바꿔놨다. 각박한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귀농을 결정했지만 쉽게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10,000평 정도 되는 그 밭에 한 해는 그 고추를 10,000평을 심었고 한 해는 또 깨를 10,000평을 심었고 해를 번갈아 가면서 그 밭에다가 작물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계속 빚만 늘었죠.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다 못했지만 뭐 생활비로 들어간 것도 있고 뭐 생산비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빚이 매덕됐었죠. 손대는 작물마다 실패를 거듭하던 그가 희망을 찾은 것은 바로 이 상황버섯을 만나면서부터. 고생 끝에 상황버섯 재배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귀농 라이프가 시작됐다. 총 3단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버섯 재배 공간. 굳이 이렇게 겹겹이 쌓아 버섯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농 비법 첫 번째, 공중 재배가 답이다. 지금 보시는 위에 이 한 줄이 지면 재배로 간다면 여기 하우스 한 동이 됩니다. 지면 재배로 가면 이렇게 딱딱 밀식을 할 수가 없죠. 보통은 이걸 떼어내고 이리 발을 딛고 왕래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버섯이 달려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겠죠. 이 정도. 최소 면적에서 최대의 결과를 만드는 공중 재배. 가성비는 최고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땅 바닥에서 시작을 했는데 느타리 재배사에서 힌트를 얻었죠. 느타리 재배사가 이렇게 3단으로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지금의 공중 재배 방식. 오염이 쉬운 지면 재배에 비해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약 40동의 하우스와 3,000평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돼야 될 것이 지금 약 500평과 7동의 하우스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성 최고의 상황버섯 하우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느닷없이 손님들이 찾아왔다.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우리 귀여운 애들 보러 왔습니다. 아이들이라뇨? 여긴 버섯밖에 없는데요. 아이들 보러 왔다더니 갑자기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손님들. 뭘 찾는 걸까? 이건 애기 상황버섯 까맣지? 나이 많이 먹은 어른 상황버섯. 위에 봐봐. 위에 봐봐. 야, 진짜 두껍게 자랐다, 두껍게 자랐다. 그죠? 예. 처음에 성형가만 봤을 때는 얼마 아닌데 비교해보니까 많이 자랐죠. 여기 있네. 이렇게. 손님들의 아이들은 바로 상황버섯. 그런데 나무마다 이름이 붙어있다. 이 이름은 다 누구? 이름표 달린 분들이 전부 각자 개인이 다 주인이죠. 이분이 이 나무를 사서 저한테 키워달라고 맡기신 겁니다. 부농 비법 두 번째, 위탁재배로 고객과 상생하라. 25만 원을 저한테 지불을 하시면 제가 원목 10개에다 이름표를 달아드리죠. 매달 이 원목 한 개에 750원씩의 관리비를 받습니다. 10개니까 7,500원의 월급을 제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버섯을 위탁재배로 키우게 되면 소비자가 1년에 내는 돈은 61만 원. 시중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다. 작게 나오는 것은 더디게 자라면서 오래 크고 크게 나온 거는 빨리 썩고 위탁재배는 자라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더 인기라고. 이런 것이 이제 1년 넘은 거예요. 위탁 기간 4년 동안 하우스를 방문하게 되는 소비자들. 버섯 주인이 보는 데서 수확을 하다 보니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믿음을 갖고 거래할 수 있다. 주말 농장처럼 바로 수확한 버섯을 직접 손질하는 재미를 누리는 건 덤이다. 그러니까 직접 해서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따서 하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하니까 직접 이렇게 하시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1kg에 120만 원을 호가한다는 상황버섯.
위탁재배 회원들에겐 시중 판매가의 절반값에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겐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다 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폐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회원 카드를 만들어 기록을 관리하는 고범수 씨의 버섯 농장의 회원 수는 약 3천여 명. 회원들이 내는 관리 비용은 월 매출로 이어진다. 만장 홍보물을 뿌리면 한 장 뭐 구매한다 이런 것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몇만 장을 뿌려도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한 분도. 나라면 어떻게 해야 이 농장에 들어올까 고민을 했죠. 결국 그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구매력 높은 서울 인근 강화도로 버섯 농장을 이전한 것이다. 또 노천 카페를 열어 강화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버섯을 홍보한 것도 큰 효과를 봤다. 분양하신 분이 손님을 모시고 오면 25,000원짜리 원목 하나를 이렇게 그분 앞으로 걸어드렸죠. 소개를 하신 분이 와서 분양을 받으면 원목을 하나 더 드리니까 더 기분이 좋죠. 그렇게 해서 농장에 이제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기존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회원을 소개하도록 한 것도 지금의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손님들이 가고 난 후 수확한 상황버섯을 손질하는 고범수 씨 부부. 이건 또 무슨 작업일까? 분양을 못 받으시고 사다 드실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끓여 드시기 좋게 미분양된 상황버섯은 회원 아닌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다양한 판로를 확보한 부부. 원목 관리비라는 고정 수익과 일반 판매 수익을 합쳐 3억 원의 연 매출이 만들어진다. 한바탕 바쁜 시간이 좀 지나고 잠시 한숨 돌릴 틈이 생긴 고범수 씨.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제가 사는 집입니다. 7동의 버섯 하우스 옆에 세워진 작은 하우스. 바로 그의 집이다. 버섯이 고가이고 또 항상 이렇게 매일 일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이렇게 돌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농장에다가 집을 지었죠. 무려 8개월 동안 직접 땅을 고르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간 소중한 보금자리. 고생은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뭔가를 꺼내오는 고범수 씨. 이게 뭐예요?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데 이게 상황버섯술입니다. 이름은 들어봤나 상황버섯주. 그 귀하다는 상황버섯이 이렇게 잔뜩 들어갔으니 이게 다 얼마야? 5kg. 그 버섯값만 500만 원이 넘죠. 여기 이제 술을 담아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완전히 이 한 잔 가격이 어마어마할 터. 궁금하다 궁금해. 잔술로 한 잔에 10만 원씩 그렇게 판매가 됐었던 술이죠. 구경도 힘들다는 귀한 술. 근데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저 아까운 상황버섯은 술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일을 또 저질러가지고 양주 그 뭐죠? 발파인. 그 30년짜리 그거랑 바꿔 먹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양주 한 병 700ml의 가격은 무려 100만 원. 이 상황버섯주가 22리터. 값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 넘는다. 오전 일도 끝났으니 이젠 점심 식사 준비. 그런데 이 물은 또 뭐예요? 그 상황버섯 달인 물로 이제 밥물을 안 치는 겁니다. 주로 약용 효과를 보기 위해 먹는다는 상황버섯. 그 물로 밥을 하면 뭐가 다른가요? 일반 물로 했을 때보다 밥이 훨씬 더 찰져지고 윤기가 더 많이 흐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상황버섯 달인 물에 상황버섯 말려둔 것을 또 넣고 마지막으로 돼지고기까지 넣어주면 수육 만들 준비 끝.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고기 삶는 데까지 넣으시나요? 상황버섯이 이런 음식의 그 잡냄새를 많이 없애줍니다. 즉 비린내 뭐 이런 것도 많이 없애주고. 그 사이 완성된 상황버섯밥. 뚜껑을 열어보니 윤기가 자르르르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상황버섯 영양밥이 완성됐다. 이쪽도 거의 마무리 단계.
잘 익은 고기를 건져내 조심스럽게 썰어보면 부드럽고 촉촉한 상황버섯 수육 한 접시가 가득 채워졌다. 상황버섯으로 만든 건강 영양 밥상 완성. 잘 먹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정성 가득한 점심시간. 맛이 어떤가 봐요? 만들어 놓으니 가족들 반응이 궁금하다. 맛있어요. 이거 수육이 맛있어. 버섯이라 삶아서 더 맛있죠. 이런 살은 그냥 물에 이제 삶으면 되게 퍽퍽하거든요. 근데 상황버섯 삶으면 이게 퍽퍽한 게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 잘 다니던 아들이 귀농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부모님은 항상 아들 내외와 함께 했었다. 저는 농사를 안 해봐서 못 온다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가 이기고 한 거지. 잡초 같은 것도 약을 해서 남들은 저기를 제거를 하는데 다 애치기로 깎아서 제거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풀 속에 빠져가지고 농사는 농사대로 안 되고 책으로만 배운 기술로 유기농 농사에 전력을 쏟았던 초보 농부.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 모두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했던 시기였다. 밭이 다 묵어가니까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그냥 끔끔하더라고는 해야 돼요. 그때는 할 수 없이 했죠. 그때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때는 참말로 겨울에도 안 놀았어요.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지금 말하지만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야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지난 날들.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여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오후. 다시 농장 일이 시작된다. 하우스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유롭게 남은 일을 하는 고범수 씨. 그러던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 도대체 어디 계세요? 바로 그때 농장 저 한 구석에서 발견된 고범수 씨. 아니 지금 하시는 거 골프예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나홀로 골프 삼매경에 빠진다는 고범수 씨. 일하다 말고 뜬금은 없지만 어우 스윙 좋아요. 이렇게 운동인데 보시다시피 땀을 좀 빼고 싶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스윙 몇 번 하면 이렇게 숨도 차고 운동이 많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저기 좋은 건 다 아는데요. 이렇게 일 안 하고 여유 부리면서 골프 치셔도 되는 건가요? 오늘 연습 끝입니다.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나 했더니 그가 찾은 곳은 농장 안에 있는 나무 정자. 실제로 제가 버섯을 키우면서 하는 일은 채 1시간? 평균 1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니 뭐 이런 농사가 다 있는지. 그래도 억대 매출 올린다고 하니 상황버섯이 효자다 효자. 이젠 일이 손에 익어 여유도 부릴 수 있게 된 지금 고범수 씨에겐 또 특별한 일이 생겼다. 내가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지금 이제 기술 이전 때문에 지방에 출장을 가는 길입니다. 집안이요? 예. 어디로? 경기도 여주. 강화도에서 경기도 여주까지는 꼬박 2-3시간 거리. 이곳에선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비닐하우스가 바로 이제 상황버섯 농장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고범수 씨가 상황버섯 재배 기술을 전수한 농장. 강화도처럼 이곳 역시 3단 공중 재배 방식으로 상황버섯을 키우고 있다. 따서 먹는 시기까지 되려고 그러면 따는 시기 정도 되려면 가을은 돼야 됩니다. 가을. 늦가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첫 수확을 할 때까지 고범수 씨가 계속 관리해드릴 예정이다. 이런 데가 저 푸른 곰팡이 있던 자리였거든요. 그동안 고생하며 터득한 재배 노하우 아낌없이 대방출이다. 오히려 이거보다 2달 빨리 넣는데도 이렇게 이 정도 안 됩니다 지금. 오 그래요. 저 양반이 이 버섯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갖다 견학을 가기 시작했죠. 견학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걸 갖다 그럼 내가 여기 하는 데다 이 접붙이면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싸게 사 먹고 또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설은 다 맹기려 있으니까 이게 같이 하나에 어우러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갖다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가 상황버섯 재배 기술을 이전해 준 곳은 모두 10곳 가까이. 버섯을 키우는 원목을 구매한다면 기술 이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모두 무료. 자신에게 복덩이 같은 상황버섯, 남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다. 키우기가 어렵고 쉽게 팔기가 어려운 농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나는 꼭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기술은 이렇게 이전을 해드립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이번 여름. 대낮에 농장은 잠시 쉬는 시간이다. 그래요? 잠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갈 테니까. 네. 쉬는 것도 잠시 전화 한 통에 서둘러 집을 나서는 고범수 씨.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제가 이제 워낙 뭘 주워다가 잘 하니까 저보고 갖다 쓰라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체 뭘 주우러 간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집 근처 이웃댁. 안녕하세요. 전화하신 분이 이미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 이거 버리는 거니까는 네. 갖다 써 이거. 정체불명의 물건들, 이걸 대체 뭐에 어떻게 쓰라는 걸까? 만두 찌는 건데 이거는 저 위성 안테나. 쓸 때 쓰면 갖다 써.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거 버리는 거 이거? 이것도? 그것도 버리고. 네. 커피. 이거? 주변의 다른 물건에도 눈독을 들인다. 뭐 이것저것 다 쓸만한 거 다 주워 놔두고만 보니까 근데 뭐 잘 쓰더구만 주워다가 자기가. 잘 쓸게요. 오늘의 수확은 장화 포함 4가지. 남들은 버리는 물건 어떻게 쓰려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귀한 물건 마냥 조심스레 차에서 내리고 고범수 씨가 변신시킬 첫 번째 타자는 바로 이 장화. 장화에 흙을 담고 꽃을 심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화분 완성.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꽃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고장난 위성 안테나 위에도 흙을 담아 새롭게 꾸며본다. 듬성듬성 심어놔도 내년쯤이면 전체를 다 덮을 정도로 잘 커요. 이 녀석들이 밖에서 월동도 하거든요. 이대로. 이게 위성 안테나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거. 자, 됐습니다. 저러세요. 어렵지 않게 뚝딱뚝딱 금세 변신시킨 재활용품을 들고 자리를 옮겨놓으니 그럴싸한 화분 못지않다. 작은 화단이 꾸며졌다. 이번엔 장화에 심은 꽃을 옮겨볼 차례. 버려진 물건이라도 고범수 씨의 손을 거치면 새로운 매력을 가진 물건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버섯 농장 곳곳이 그가 손본 재활용품으로 꾸며져 있다. 버려졌다면 고물상에 지금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죽어서 다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주고 또 저걸 보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지금 이게 황토방 흙집인데 여기에 들어간 것도 전부 재활용, 버려진 것들 이런 것들을 썼어요. 새롭게 변신한 재활용품들은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 농장을 제가 이렇게 가꾸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해온 절반도 아마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비싼 상황버섯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공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놀러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에 더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번엔 또 뭘 만들려는 걸까? 근데 웬 수영장? 찾아보면 이 농장엔 없는 것이 없다. 이 미니 수영장도 누군가에게 받은 재활용품.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 놓으니 순식간에 여름맞이 수영장 완성이다. 저희 농장에 오시는 주말농장 회원 가족분들,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무심코 들어오신 분들, 뭐 자유롭게 그냥 이용하시면 되죠. 그런데 수영장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이 남자. 망설이는 것도 잠시. 결국 물에 들어가 동심을 만끽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는데 제가 재미보네요. 긴 터널 같았던 귀농 인생. 이제는 상황버섯으로 인생 역전해 연매출 3억을 올리는 고범수 씨.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끼리 여행 간다면 뭐 차 막히죠. 오히려 여행 다녀오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거 이렇게 다 접어놓고 쉴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드는 게 제 꿈이죠. 들었어요. 숨이 콱콱 막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촬영이 안 되겠는데? 좀 제가 보이시나요?